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9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화 10월 2일 91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로우 퀄리티의 약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부재할 때 소중함을 깨닫고 존재할 때 당연함을 느끼는 우리는 건강을 잃고서야 그 간절함을 알고 가족을 잃고서야 그 감사함을 알고 젊음을 잃고서야 그 찬란함을 안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다. 당신을 둘러싼 당연한 것들 모두에게 안부를 묻자. 누군가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함에, 누군가는 방문을 열면 보이는 가족에게, 누군가는 영원하지 않을 이 빛나는 청춘의 날들에게. 행복, 그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이별이지요. 겉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겉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오늘로 제 방송이 이제 91번째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주도 걸음 없이 좀 준비하고 방송하고 또 이렇게 여러 시간이 걸리지만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지치지 않고 해올 수 있었던 것에는 저도 몰랐던 저의 한 가지 저의 속성을 발견하게 돼서 그랬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을 참 만나기를 좋아하는구나.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참 재미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단원 FM에 여러 방송 진행자들이 계신데 그중에 아재살롱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매주 저처럼 정기적인 방송은 아니지만 10회 정도 방송을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대의 젊은 두 청년께서 이끌고 가시는 방송입니다. 근데 10번의 방송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나누시는 그런 주제들인데 다방면에 걸쳐서 30대의 젊은이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방면에 얘기할 수 있다면 이 두 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걸까? 내가 30대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 사심을 담아서 방송 진행자이신 아재살롱의 진행자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30대 이런 소견과 이런 의식과 이런 삶을 살게 되셨는지를 좀 궁금해서 불체하문이라고 그러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오늘은 제가 한 수 배워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단원 FM에서 아재살롱 진행하고 있는 안산 토박이 안토라고 합니다. 네, 방송 네임이 안토. 예, 안토입니다. 안토. 네, 죄송하지만 제가 30대 초반이라고 그랬는데 예, 33입니다, 올해. 그럼 몇 년생이신 거죠? 91년생입니다. 91년생. 예. 원래 안산이 고향이세요? 예, 저는 안산에서 태어났고 쭉 자라왔습니다. 학교 초중고를 다 여기서 나오셨고요. 예, 심지어 대학교도 여기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로 나왔습니다. 안산을 못 벗어나셨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한테 안산은 어떤 의미예요? 저한테는 가장 마음 편하고 네. 그냥 익숙하고 네. 예, 그리고 주변에 아는 친구들도 많은 그런 말 그대로 편안한 곳이 안산입니다. 고향이란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사실 고향은 뭔가 그곳을 떠나왔을 때 조금 더 애착이 좀 느껴지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저는 계속 살아왔다 보니까 뭐 그냥 익숙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익숙함. 예. 네. 부모님은 원래 원적지라 그럴까? 부모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예. 일단 아버님은 저기 전라남도 장흥 장흥. 예, 그쪽이시고요. 사실 어머님도 태어난 곳은 나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자라오신 건 주로 서울에서. 서울에서. 예. 그렇게 그 두 분이 이제 결혼하셔서 뭐 안산에 오셨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터를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안토님이 출생하게 되고 쭉 33년을 살아오셨다. 예, 맞습니다. 네. 이 방송을 단원 FM에서 지금 10회째만 나가셨나요? 예, 저 최근까지 한 방송이 딱 10회가 10회. 됐습니다. 네. 단원 FM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제가 지금 현재 거주지가 안산시 상록구 신한아파트 쪽 번호동 그쪽인데요. 네. 거기 이제 카페 제이콥이라고 이제 윤명진 그 목사님이 네네. 하시는 카페가 있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네. 이름은 이제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곳인데 제가 우연찮게 거기 이제 사장님과 좀 친해지면서 저도 이제 조합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안산에서 이제 손님들 초청해서 행사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연찮게 여기 단원 FM의 정혜실 본부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카페에서.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단원 FM이라는 곳이 있고 안산 시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와서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인상에 남았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알고 난 뒤에 한참 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기 단원 FM 그 이메일 주소를 막 찾아봤습니다. 네. 연락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이제 메일을 드렸고, 예, 한번 와서 이제 프로그램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매일 답신이 오고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방송을 기획하시고 방송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제목이 그래서 아재살롱. 근데 아재라고 하기에는 30대 초반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어린 친구들은 저희 보고 아저씨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그 중간 지대에 좀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뭐 아재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뭐 나이를 많이 먹었다 이런 거를 나타냈다기보다는 이름을 지을 때 조금 친근감 있게 좀 다가가고자 하는 뜻에서 아재라는 이름 붙였고요. 살롱이라고 하면은 좀 고급진 언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뭐 살롱이라는 표현이 괜찮지 않겠냐 해서 붙였습니다. 네. 기의 의도는 뭔가요? 어떤 포맷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건가요? 사실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워낙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주제를 방송 포맷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말 그대로 동네 아재 혹은 좀 나이 든 형들이 모여서 이제 약간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만나서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근데 주제들이 그렇게 술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은 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했던 주제가 어떤 주제들인지 한번 알려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뭐 첫 방송 같은 경우는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기도 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최근에는 뭐 계엄령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좀 주목받는 이슈 이런 것들 혹은 마지막 최근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주제가 조금 무겁게 가는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저희도 주제를 좀 라이트한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30대면 20, 30대 특히 요새 이제 20대의 보수화를 얘기하고 30대 정치에 별 무관심층이 참 많고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는 뭐 결혼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본인들의 어떤 미래를 현실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또 벅벅한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 그것도 지금 당장 나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치며 기후 위기며 이런 거에 대해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본인하고 또 본인의 친구들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변에. 예. 어떻게 그런 성향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좀 외부에 촉수가 열려 있고 타고나신 거였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학습의 기회가 있으셨는지 어떤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저 개인이 조금 자라온 환경이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일단 대학에서 이제 언론 쪽을 전공을 했었고요. 전공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슈 이런 거에 평소에 좀 주목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아무래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진지충이라고 해서 싫어하거나 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저하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일단 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거의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그 친구들도 좀 나름 생각이 많습니다. 예. 사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무관심층이 많아진다라고 또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내심 좀 자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표출하는 장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혹시 대학에서 언론 전공하셨다면 뭐 이런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학내 뭐 신문 학보도 있을 거고 방송도 있을 거고 이런 쪽에는 관여하진 않으셨나요? 저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그 방송국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VOH라 그래서 보이스 오브 한양이라는. 그때 어떤 걸 아나운서를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저는 이제 기자, PD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단원 FM 진행하는 것도 약간 옛날 추억도 좀 떠올리는 그런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대학 방송국의 그 좋은 설비에서 하시다가 다른 FM의 이 흐시럽지 않은 장비에서 아닙니다. 단원 FM도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네. 자, 하면서 10회 정도 하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진행하시면서? 진행하면서 좀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일단 좋은 점은 어떤 이렇게 정해진 포맷 안에서 그리고 좀 이런 환경 안에서 친구하고 좀 평소에 나누던 얘기를 좀 제대로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 네. 그거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준비하는 거 혹은 얘기 나눈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청취자가 좀 적다라는 판단이 들다 보니까 네. 이거를 저희 개인 어떤 채널 이런 걸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좀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될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두 개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두 개 다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개인 따로 개인 유튜브가 따로 있어요? 유튜브를 하려고는 했는데 사실 편집까지 하고 영상 업로드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렇죠. 제가 또 현업이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녹음한 파일을 그냥 그 팟빵이라고 예, 오디오 이제 네네. 예, 팟캐스트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다가 올리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취자라고 그럴까요? 예. 뭐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신 건가요? 사실 구독자는 올린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지는 않은데 최근은 아니고 좀 되긴 했는데 저희가 안락사 관련해서 주제로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뭔가 뭐 입소문을 탔는지 아니면 팟빵에서 소개를 해줬는지 조회수가 그래도 한 600, 700회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던 적이 네. 있습니다. 뭐 댓글도 막 달렸을 거고. 댓글은 잘 안 달아주시는 것 같고 좋아요 정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자연히 이제 얘기가 현업 얘기를 좀 방금 해주셨는데 예. 어떤 일을 하세요? 일단 크게 보면은 광고 마케팅 쪽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자세히 들어가자면 이제 해외 마케팅 그리고 그 아마존이라는 이제 쇼핑 그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국내에서는 없지만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들 사용하는 이제 쇼핑 그 사이트인데 제가 도와드리는 일은 이제 한국에 있는 브랜드나 이제 제조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이제 해외 아마존에 올리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그 과정을 돕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은 개인 사업 형태로 한 3년 정도 가까이 해오고 있고요. 그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제가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총 기간으로 하면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게 지금 자영업 비슷하게 하고 계신데 예. 그전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정확히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광고 마케팅 회사였는데 제가 신사업 형태로 그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기획하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도 하고 예, 사업 약간 이제 거래처랑 이제 같이 계약도 맺어보고 하면서 한번 혼자서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마존과 그다음에 아마존의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한국 기업들 가운데에서 그걸 런칭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런칭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물건이 잘 팔리려면 아무래도 광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 입장에서 세계의 무대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예. 뭐 당연히 그런 루트가 있으면 이제 본인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텐데 거꾸로 아마존 입장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적은 시장도 아닐 거고 그렇다면 그런 한국에 있는 시장의 어떤 물건들을 받기 위해선 그냥 아마존 입장에서 보면 좀 뭔가 기반이 있고 또 신뢰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을 보통 컨택을 해서 파트너로 삼으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개인은 혼자서 이렇게 아마존에 접근해서 아마존에 픽업이 돼서 할 수 있을 무슨 계기 아니면 또 어떤 여건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제 개인 사업 측면에서 보자면은 제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 아마존 코리아라고 지사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 담당자분들하고 좀 이제 잘 알게 되고 자꾸 얘기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제가 개인 사업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분들한테 다시 컨택하고 아무래도 그분들도 기존에 자기네들과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신뢰하고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연계가 많이 돼서 저도 초반에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뭐 아무나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소개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모든 물건들을 그냥 저기 우리 안토님한테 나 이 물건 아마존에 올리고 싶어. 예.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검증이나 기준이 있어가지고 스크린을 한 다음에 소개를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그렇게 엄격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마존에 물건을 런칭하고 판매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도와드린다고는 하지만 판매자분께서 직접 공부도 하시고 여러모로 알아보신다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예. 아, 그냥 우리나라 쇼핑몰에 이렇게 내가 입점해가지고 올리듯이 뭐 그런 예. 개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내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해외 고객을 상대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그 어떤 상품의 그 상세 페이지도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렇게 현지에 좀 최적화돼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물건 자체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해외로 통관을 이제 거쳐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출에 해당이 된다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수출 업무까지 다 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아마존 코리아하고 제휴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론칭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판매 시점에 이제 마케팅을 도와드리는데 좀 이제 중점이 맞춰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관 과정이라든가 실제로 물류를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시는 파트너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돕는다는 얘기는 이제 예. 해외 시장의 마케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언어적인 장벽도 있을 거고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서 맞춤형으로 이 시장은 이런 점을 강조해야 된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저 어드바이스를 해야 될 거고. 예. 그러면 첫째 두 가지가 갖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학 실력이 있어야 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학은 어느 정도 뭐 따로 공부를 왜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예. 해갖고 오신 건지 어떤지. 사실 유학 경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하고 일본어를 공부를 했고 뭐 자격증은 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근데 다만 이제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영어나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국내 판매자 브랜드사를 돕는 역할이다 보니까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은 그 국내 분들하고 많이 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이제 아마존 현지 그 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혹 소통할 때 예, 그때 정도 이제 외국어를 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그냥 영어에 울렁증 있는 사람들은 좀 접근하기가 조금 좀 거북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그럴 수 것들을 영어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커서 커서 조금 예. 간단히 했는데 영어 이 정도 한다 이 얘기잖아요. 예. 재수 없다는 얘기 듣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구사하는 어떤 어학 실력이 정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많이 이제 수준이 낮고요. 저는 진짜 기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정도만 하고 그리고 사실 스피킹하는 일보다는 주로 이제 그 어떤 영어로 돼 있는 외국어로 돼 있는 문서를 이제 읽거나 제가 기재하는 그쪽에 쉽게 말하면 독해하고 쓰는 그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예, 스피킹이 좀 딸려도 예, 가능합니다. 예. 아니 이게 이제 그런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 이제 개인 소득은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예, 지금 개인 사업하는 시점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낮습니다. 예. 낮고 그러면 이제 외국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차가 좀 나잖아요. 시차가. 예,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의 또 그 시차에 따라서 밤에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겠네요. 예. 근데 사실 저도 뭐 아마존에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시간대에 맞춰서 일을 하긴 해요. 음. 예, 왜냐하면 거래처들 대부분이 국내에 있으시다 보니까. 음. 근데 다만 이제 해외 그 아마존 미국이라든가 이제 해외에서 좀 중요한 이벤트나 행사를 할 때는 그쪽 시간대에 좀 맞출 필요가 있어서 간혹 이제 좀 저녁이나 밤에 일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국내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의 뭐 숫자라 그럴까? 예.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숫자 정도를 뭐 파악이 좀 되나요? 어느 정도 하시는지? 사실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는데 그냥 아마존에서 주최하는 어떤 행사나 이런 데서 간혹 마주치거든요. 그래도 한 10곳 정도 되시지 않나. 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예. 이게 사실 광고 마케팅 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지만 이게 해외 마케팅이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듭니다. 예, 경쟁 업체들이. 가능한 다른 팀이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거고. 아 근데 사실 아마존에 판매하시는 네.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국에. 예, 굉장히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 없거든요. 예, 제가 그냥 저희 직원 한 명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업계 분들하고 같이 좀 애완도 좀 나눌 때도 있고 예, 정보도 공유하고 예, 그렇게 도우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뭐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나도 한번 좀 흥미가 있어 예. 라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 뭐 기본적으로 어떤 게 준비가 돼야 되나요? 일단 판매하시고자 하는 제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제품을 한번 팔고 싶다, 판매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점이라든가 상품을 올리는 절차라든가 이런 거일 텐데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안토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아, 저와 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온라인 쪽의 마케팅 경험을 먼저 좀 가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회사 생활이라든가 뭐 인턴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한 것도 있고요. 예. 네. 그쪽에서 경력을 한번 쌓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좀 갖고 계신 거고 어떻게 보면 니치 시장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안토님의 어떤 개인적인 이력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부탁을 좀 드렸는데 티오란 가수의 발자국이란 곡을 골라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노래인가요, 이게? 사실 의미가 따로 의미를 생각하고 선곡한 것은 아니고 네. 제가 오랜만에 좀 듣고 싶었던 곡이라서 선곡했습니다. 가장 이렇게 20대, 10대 때 가장 핫했던 가수가 어느 가수들이에요? 저희 때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당시 때 가수가 이제 뭐 버즈라든가 뭐 SG 워너비 네. 예, 이런 가수들이 인기가 많았고 예, 노래방에서도 그 가수들 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고시대 분이시군요. 예, 저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티오가 부릅니다. 발자국. 힘든이 내리던 자리에 남겨진 너의 발자국 그대가 남겨둔 그 자리를 나도 따라서 걷고 싶어
네, 티오가 불렀습니다. 발자국. 네, 지금 아재살롱을 한 분하고 같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같이 하시려고 했었는데 못 나오셨어요? 아, 예, 그 친구가 지방에서 일을 하고 막 그런 친구라 가지고 오늘은 일정이 안 돼서 못 왔는데요. 일단 이름은 류인승이라는 친구고요. 방송에서 쓰는 이름은 남해입니다. 남해. 예. 예.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뭐 그 건축 인테리어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 전문직 일을 하고 계시고. 예. 자, 지금 연배가 비슷하신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어리시고, 예. 네, 그럼 30 이제 역시 초반이신데, 예. 자,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이제 그 시기이신 거잖아요. 이제 살짝 넘어오셨는데, 자, 요새 30대 좀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예. 30대의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30대 특징. 30대 분들이 보통 저와 같은 이제 90년생 혹은 좀 늦으면은 이제 한 89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좀 저주받은 세대다. 예. 이게 저성장 시대에 들어오면서 근데 또 사람 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취업도 쉽지가 않고 학업 경쟁도 극심했던 것 같고 그런 좀 약간 자학적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세대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90년대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IMF가 왔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 갑자기 집안이 기울어진 집안도 꽤 많았을 거고 예. 그러다가 고3 졸업할 쯤 되니까 2008년 경제 위기가 왔고 예. 네, 그런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지나왔던 세대. 예. 지금 이 30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이제 결혼에 예. 대한 너무 늦는다. 예. 결혼에 대한 별로 마음도 없고.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그런 게 피부로 와닿으세요? 아니면 내일이다. 아니면 이건 너무 좀 과장된 얘기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실 과장은 아니고요. 이미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거나 혹은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안 쓰고 나는 좀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대만 해도 결혼하면 바로 이제 청약하고 그래서 주택 하나 마련하는 거 올인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젊은이들이 이제 집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아예 마음도 두지 않고 대신 집 사는데 모든 걸 들였던 것들을 당장 내가 오늘 좀 더 즐기고 하는데 그래서 차에다 더 신경 쓴다든가 네.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뭐 이런 쪽에 좀 더 두는 거 아니냐.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다. 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그걸 이제 욜로라고 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자 약간 이런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30대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친구들 비중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좀 철없을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서 당장은 이제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려면 일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또 결혼 정년기가 됐다 보니까 결혼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게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축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진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책임감도 좀 있고 그렇지만 좀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님 개인의 경향도 있지만 이제 전체 뭐 나의 생각이 전체 30대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나이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낀 세대가 돼서 마지막으로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식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세대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좀 뭐랄까 자조하기도 하거든요. 예. 30대 입장에서 부모 봉양 뭐 이런 의식이 어느 정도나 있으신 것 같으세요? 부모 봉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자식이 자기를 봉양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생각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인생은 알아서 챙기시고 예. 예. 대신 그만큼 부모로부터 뭔가를 기대한다든가 예. 뭐 이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특별히 막 재산이 많으신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물려줄 건 없지만은 그래도 너 알아서 잘 살게끔 우리가 뒷바라지 정도는 해줬다. 예. 이 정도로 생각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 영상 세대세요? 어떠세요? 어렸을 때 눈에 딱 요새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과 영상에 물들잖아요. 예. 90년이면 그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는 사실 뭐 스마트폰 세대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라오면서 인터넷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접하기 시작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나는 인터넷에 그 당시 컴퓨터가 처음에 접했던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였나요? 제 개인적으로 윈도우 95가 처음 접했던 컴퓨터 같습니다. 그래도 윈도우 95를 쓰셨네. 네. 뭐 다트 프린터 이런 것들은 모르실 거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명령어 집어넣고 막 했던. 그게 어떤 건지는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뭐 그 당시에 그러면은 통신을 뭐로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하셨던 거잖아요. 모뎀을 하셨던 건 아니에요. 사실 통신이랄 게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이 당연히 없었고 핸드폰 가지고 다니던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운동장에서 놀고 예. 그래도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좀 있으시네. 예, 그렇죠. 저희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약간 그 과도기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면에서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한 살 때부터 핸드폰을 보면서 자랐던 예. 이 친구들과도 좀 어떤 결이 좀 다르다 우리랑 이런 걸 좀 느끼실 경우가 있나요? 제가 최근에 그 아시는 분 자녀분이 딱 그 디지털 네이티브에 해당하는 뭐 Z 세대, 알파 세대 뭐 이런 친구인데 일단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예. 계속 그 유튜브 쇼츠라든가 틱톡 이런 거를 넘기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좀 한 군데 좀 잠잠히 뭔가를 한다거나 집중을 한달까 이런 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리고 얘기를 할 때도 자꾸 얘기의 맥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로 빠져나가는 그런 걸 봤을 때 저희하고는 진짜 확실히 다르다. 그럼 활자하고는 좀 어떠세요? 지금 30대 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아무래도 그냥 종이 교과서로 공부도 했고 주로 이제 공부하던 수단 자체가 이제 활자 그런 거였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인데 요즘 친구들은 아예 그 교과서 안 쓰고 그 태블릿으로 학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세대 차이가 좀 있긴 있네요. 예. 자, 그러면 30대에서 느끼는 또 어떤 뭐 성문화라고 그럴까요? 이성을 바라보는 또 그런 것과 뭐 저희 같은 50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또 30대에서 바라보는 20대, 10대하고도 그런 성문화하고 또 결이 또 틀리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30대에서 바라보는 이런 성문화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희는 겉으로는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요즘 그냥 사귀기도 전에 이제 관계를 가진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좀 위에 분들은 그런 거에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 아니 이제 제 자식도 그런 게요. 어느 날 여자친구랑 같이 뭐 2박 3일 여행 갔다 올게. 저희 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30대도 그런가요? 그 정도까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부모님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부모님한테도 그냥 말씀드리고
그냥 허락받고 가거나 혹은 허락 안 받고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30대는 이제 가능한데 예. 20대 때도 그런 것들이 스스럼 없었나요? 제가 20대 때요. 네. 제 20대 물론 이제 제 경험이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자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집안이 뭐 허락을 받거나 이런 건 없었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랬나요? 좀 보수적인 집안 친구들은 예, 아예 관계를 결혼하기 전까지 못 가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예.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렇죠. 뭐 30대라고 하는 걸 통칭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성향은 아니긴 하는데,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가 30대랑 얘기할 때도 어떤 이게 대화가 안 돼라고 하는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뭐 역시 20대랑 얘기할 때 뭐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좀 있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10대, 20대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방송 쪽으로 얘기를 한번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뭐 아까 이제 언론 쪽 공부를 하시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제 섭렵이 있었고, 뭐 그것이 깊든 얕든 간에 나름대로 거기에 촉수를 세우시고 들어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내한테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주제들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주제가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좀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정치 쪽에. 예, 그래서 정치 관련된 뉴스는 빠지지 않고 좀 챙겨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얘기 나누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은 같은 모이시는 분들도 정치 쪽에 좀 고관여층? 예, 상대적으로 고관여층입니다. 네. 예. 근데 다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말 그대로 진보 보수가 다 섞여서 된다. 예, 뭐 극우도 있고요. 예, 다양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으로 좀 치달을 때가 있잖아요. 예. 뭐 나름대로 왜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한 뭐 원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하려고 하고요. 근데 극우나 극좌가 예. 어떤 사실에 근반하면은 극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어떤 동의하는 지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전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드는 생각은 제 나이 때쯤 되면은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관? 이런 게 이제 좀 바뀌기가 어려워지는 단계에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정보나 의견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하는 분들을 설득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보다는 일단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 뭐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편이고 좀 생각하는 결이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 정도 선에서 너의 의견도 존중하고 나의 의견도 존중받기를 원하는 선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정도 선에서 이제 진행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행히 저하고 주로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일종의 매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하신 얘기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량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런 예의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켜주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전무 아니면 뭐 또 내가 완전히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갚버리다 보니까 감정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네. 아니 근데 젊은 분들 입장에서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것도 아니듯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성숙한 입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 훈련들이 언제부터 쌓여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누가 저희를 훈련시켜 주신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관심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특별히 뭐 거리낌이 없고, 예. 그리고 또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얘기하는 단계로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문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정치 쪽에서도 특별히 또 어떤 포인트가 좀 있으신가요? 사실 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정치라는 게 다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일들이 다른 요소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고 변화가 나타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치라고 하는 걸 협소하게 생각해서 예. 중앙 정치 아, 뭐 네. 그런 쪽도 있지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전반을 다 아우르는 거니까 예. 이런 정치의 형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거고 이런 쪽까지 영역이 확장이 된다면 예. 그 확장된 영역 속에 특별히 관심이 어느 쪽에 있으실 건가라고 하는 걸 부분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원을 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원 쪽에. 예. 그러면 그게 제 생각에는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한정된 자원, 재원들을 적재적소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분포할 거냐라고 예. 하는 것도 그냥 정치의 영역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여쭤본다면 지금 가장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25만 원 예. 지원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25만 원 지원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을 하는 편인데요. 다만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급하게 좀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시급한 안건이라고 이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어떤 정파를 특별히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네, 중도 쪽이다. 예, 억지로 좀 중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예. 어떤 정책이든 누군가에겐 득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지지하고 조금 공감되는 정치인이나 혹은 정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좀 의심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뭐 혹시 주로 보시는 뭐 언론 매체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거르는 매체들은 좀 있어요. 예. 일부러 이제 안 보지 않고. 예, 조금 좀 과도하게 좀 정치성을 좀 띈다거나 예, 좀 신뢰도를 갖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매체를 좀 거르는 편이고 그 외의 매체들은 좀 균형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 현재 나와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떤 동성애적인 부분, 성적 소수자 얘기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30대에 있어서의 어떤 스펙트럼은 많이 열려진 편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쪽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편이 많은지 네. 본인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세대 측면에서 봤을 때 남성 쪽은 좀 상당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저희 20, 30대 남성들이 상당히 좀 보수화되어 있다고 이제 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핵심이 약간 남녀 간의 관계, 남녀 간의 그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그것이 불균형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피해의식이 좀 예, 피해의식이랄까요? 그래서 그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그런 구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남성들이 제 주변에도 좀 흔치 않게 볼 수가 있고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정책을 추진하려는 어떤 정당이나 집단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토를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좀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군 가산점 폐지가 좀 군대 가기 전에 일어났죠? 아, 제가 군대 예. 정확히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역했던 게 2013년도쯤 되니까 그 이유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가장 민감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고 네. 본인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쪽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기울어져 있다고 보신가요?
일단은 저는 군 가산점에 특별히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가 아니어서 좀 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공무원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을 많이 가질 만한 포인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주변에 동성애 친구 뭐, 동성애요. 네, 없어요? 동성애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한테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예. 본인은 그쪽에 열려 있다. 예, 저는 뭐 동성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제 발현시켰을 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타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니,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특히 아버님하고 얘기를 좀 하시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저희 집에서 정치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어머님하고 아버지 두 분 다 정치적인 의견이 확실히 있으세요. 예. 같은 방향이세요? 아니면 좀 결이 틀리세요? 아무래도 같은 집안이다 보니까 결은 좀 비슷한데요. 약간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명절 때 말싸움은 안 일어나는 정도? 명절 때는 좀 정치 얘기는 좀 피하는 편입니다. 예. 결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 다른 친척분들 중에 저희하고 좀 많이 다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저기 뭐 굳이 본인의 좌표를 아까 중도 쪽이라 그러셨는데 예. 그 아버님은 좀 이렇게 진보 쪽으로 좀 약간 계신가요? 저희 아버지는 굳이 분류하자면 확실히 레프트 쪽이신 것 같고요. 어머니도 예. 어머니도 약간 중도에서 약간 레프트.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뭐 고향도 전라도 쪽이셨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예. 본인은 서울에서 안산에 태어나 자랐으니까 예. 그런 지역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되시겠네요. 예, 사실 저는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근데 다만 저희 아버지가 그 시절 세대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지 이렇게 옛날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때는 그게 강했구나. 강했죠. 지금 30대에서 그런 지역으로 인해서 뭐 갈라지거나 분리되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나요? 예, 사실 앞서 말씀 나눴던 그 남녀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예, 어떤 경제적인 거, 세대 갈등 이런 데에 좀 초점이 더 있고요. 지역 갈등은 사실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죠. 이제 많이 이제 해소가 됐겠죠. 그 지역 갈등의 해소를 이제는 성비 갈등, 뭐 세대 갈등, 소득 갈등으로 이제 치환시키는 게 문제이긴 할 텐데 앞으로 인생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계획을 막 세워놓고 사는 편은 아니에요. 아니, 그게 또 30대 특징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의? 예, 뭐 이거를 약간 앞서 그 욜로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계획하기가 어려운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사회가 빨리 변하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장기 계획 혹은 중단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오늘 할 거, 이번 주에 할 거, 그리고 이번 달에 할 거 정도로만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말씀 중에 이제 계획을 세우기가 무의미한 시대다. 그 말씀이 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네요. 세대가 그런 세대구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혼자 쉬시는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뭐 하고 계신 취미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외향적이거나 활동적인 편은 아니고요. 예, 혼자서 하는 취미 생활이 많은 편이고요. 주로 드라마나 영화 본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하는 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책이요? 네, 책 아니면 영화 뭐 이렇게 좀 권해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책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워낙 많은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한병철 님이 쓰신 고통 없는 사회, 왜 우리는 삶에서 고통을 추방하는가 라는 책을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존 말코비치 되기라는 영화가 되게 재밌고 인상 깊게 다가와서 추천드립니다. 야, 그 책도 한병철 씨 제독 철학자 씨. 예, 맞아요. 뭐
읽기 쉬운 책은 아닌데.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어려운 책이긴 한데 중간중간 인상 깊은 구절들이 워낙 많아서 네. 좀 생각을 여러모로 해보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피로사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주셨는데 그런 책. 그다음에 존 말코비치 대기도 그렇게 뭐 대중 영화는 아니잖아요. 예, 이게. 예. 성향이 원래 그런 쪽이시구나. 생각 많으시고 이런 쪽으로. 저는 그래도 좀 생각할 만한 거리가 많은 컨텐츠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진지하시고. 예, 좀 진지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30대 젊은 30대 분으로서 여러 가지 주제 방송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제가 거의 반강제적이다시피 저랑 한번 방송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 시간 나와서 저랑 방송을 같이 좀 해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 많이 풀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신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귀향. 난 분명 너를 본 걸까. 많은 사람들 흔들리듯 사라져가고 그 어디선가 난 익은 노래 어느샌가 그 시절 그곳으로 나 돌아가 널 기다리다가 문득 잠에서 깨면 우리 둘은 사랑했었고 오래전에 헤어져 널 힘이 다른 세상에 묻기로 했으니 그래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쓸려 그저 뒤돌아본 채로 떠밀려왔지만 나의 기쁨이라면 그래도 이만이라면 그 시절이 아름다운 채로 늘 그대로라는 거 얼마 만에 여기 온 걸까. 지난 세월이 영화처럼 흘러지나고 그 어디선가 난 익은 향기 어느샌가 그 시절 그곳으로 널 데려가 너를 미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면 우리 둘은 남이 되었고 그 흔적조차 잃은 채로